어버이 영도자 김용민 동지께서는 5월 한 달간 본황칠 이노큐의 추가 적립금 할인을 전격 승인하시었다. 이에 따라 온 인민들은 5월 한 달 동안 본황칠 이노큐 한 박스를 적립금 즉시 적용 시 54,900원에서 더욱 할인된 5만원에 구입할 수 있게 되었다. 김용민 동지께서는 인민들이 나를 어버이처럼 따른다고 하면서 진짜 어버이들을 신경 쓰지 않는 것은 천인공노할 반동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본황칠 이노큐로 어버이들에게 편안한 밤을 선물할 것을 당부하시었다. 제주산 황칠나무로 만들어 숙면해보는 것이 소원인 인민들을 도와줄 본황칠 이노큐. 구매 방법은 김용민.com.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종합일간지 헤드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일보. 트럼프 미북 정상회담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 개최. 동아일보. 트럼프 김정은 6월 12일 싱가포르 핵 담판. 중앙일보. 북미 정상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만난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과 싱가포르에서 다음 달 12일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당초 조선은 평양 개최를 요청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중립국가인 동시에 보안과 경호 그리고 언론과 관련된 인프라가 발달한 싱가포르가 정상회담 개최지로 최종 낙점된 것입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싱가포르 실무회담 장소로 최적 평가. 한때 깜짝 평양설도. 한겨레. 트럼프 북미 회담 싱가포르에서 6월 12일 개최. 서울신문. 트럼프 김정은 새로운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기의 핵 담판. 국민일보. 트럼프 북미 정상회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세계일보. 트럼프 우리는 북과 새로운 기반 위에서 시작. 이런 제목입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나고 온 날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간과 장소를 공개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 범위와 수위를 놓고 조선과 미국이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은 것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폼페이오 장관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전해들었는데요. 조선중앙TV에 따르면 김정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에 감사의 뜻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논의와 관련해 기존에 없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경향신문. 5.18 왜곡 국방부가 직접 시작했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전두환 정권 당시 국방부가 5.18 광주 민주화운동의 왜곡을 주도했다. 이런 정황이 확인됐다는 것입니다. 북한군 개입이나 무장폭도 만행과 같은 왜곡 내용이 1985년 전두환 정권 국방부가 펴낸 책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책을 본 5.18 연구자들은 5.18 왜곡에 있어 가장 앞선 책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이에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광주를 방문해 시민들에게 직접 사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지방선거 후보자님 잘 들으세요.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문자 1위는 뿌리오. 선거는 뿌리오와 함께 선거 당선 1위는 뿌리오. 12년 연속 1위 노하우로 개인정보 보안은 물론 번거로운 행정처리도 한 번에. 당선자가 추천하는 1위 문자 뿌리오. 1위 당선 1위 문자 뿌리오. 차장님, 아직도 받은 명함 일일이 휴대폰에 저장하세요? 스마트폰으로 찍기만 하면 바로 입력해주는 리멤버가 있잖아요. 부장님, 아직도 명함 첩 쓰세요?
리멤버에서는 이름이나 회사만 검색하면 바로 명함을 찾을 수 있다고요. 대한민국 대기업 임원 2명 중 1명이 사용하는 국민 명함 앱 리멤버. 지금 바로 다운받으세요.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별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정직한 뉴스 보자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기억하시죠? 중국에 있던 조선인 식당 종업원 13명이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귀순한 사건. 사건의 핵심자로 지목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지배인 허강일 씨인데요.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인터뷰했습니다. 그런데 증언이 충격적입니다. 허강일 씨는 당시 박근혜 정부 국정원이 짜준 코스대로 탈북했다. 이어 종업원 12명은 어디로 가는 줄 모르고 따라왔다. 우리는 새누리당 총선 승리를 위해 기획된 것임을 나중에 알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이라면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2016년 총선에서도 박근혜 정권의 공작이 있었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당시 통일부는 13명이 자유의사로 왔다 이렇게 밝혔지만 북한 즉 조선은 남한 국정원이 기획한 유인 납치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 통일부가 거짓말하고 북측이 진실을 이야기했다는 것일까요? 귀추가 주목됩니다. 드루킹이 대선 때도 공작했으니 특검하자. 이런 분들의 반응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조미 정상회담이 다음 달 12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됩니다. 주간 한국은 1차 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최종 조미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방문했던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핵과 관련된 트럼프 대통령의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은 긍정적으로 수용하며 조미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 사정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싱가포르 회담에서 모든 게 결정될 수는 없고 몇 차례 더 열릴 수 있다. 최종 조미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실질적인 비핵화가 되려면 한반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고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극적인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일보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조선 웹사이트들에 대한 접속 차단이 지난 수요일 저녁부터 일제히 해제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우리 민족끼리를 포함해 조선이 해외에 개설한 홈페이지를 유해 사이트로 지정해 국내에서 접속하지 못하게 막았었지요. 조선이 해외에 개설한 웹사이트들이 한국에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통해 직접 접속이 가능해졌습니다. 웹사이트 접속 차단은 경찰청이 폐쇄할 사이트를 지정해 방송통신위원회에 통보하면 심사를 거쳐 모바일과 인터넷 서비스 업체들의 명령에 이루어지는데요.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조선 사이트 차단을 해제하라는 지시는 지금까지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 자유롭게 접속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은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4년여 만에 왼편으로 누워있던 세월호가 똑바로 세워졌습니다. 그동안 잠수함 충돌설이 제기돼 주목받았던 선체 좌현에는 외부 충돌 흔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월호 좌현 부분은 네티즌 수사대 자로가 잠수함 충돌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으로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선체조사위에 따르면 자로의 주장은 틀린 것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은 외력에 의한 충돌이나 함몰된 흔적이 안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창준 세월호 선체조사위원장의 브리핑 들어보시죠. 세월호 참사는 우리가
통상의 재난이 아닌 국가적이요 사회적인 참사입니다. 직립 작업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와 같은 사회적 참사, 대형 재난을 재발해서는 안 되겠다는 어떤 각오를 다지기 위해서. 현재 저 외판을 보시면 뚜렷하게 어떤 그 외부의 어떤 충격에 의해서 함몰되거나 손상되었다고 할 만한 흔적은 별로 안 보입니다. 선체조사위는 정확한 침몰 원인 규명과 미수습자 5명 수습 작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동아일보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1년 동안 코스피는 역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코스닥은 역대 대통령 가운데 임기 1년 동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자본시장 주요 키워드는 주주 친화 정책과 코스닥 시장 활성화였습니다. 취임 1년 동안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자 1996년 지수 출범 이후 코스닥 시장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역시 사상 첫 2600선을 돌파하며 역사적인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일각에서는 올해 안에 코스피 30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취임 1주년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소회와 각오를 밝혔습니다. 청와대가 제작한 돌발 인터뷰 일부 들어보시죠. 1년 전 오늘 생각하니까 정말 기억도 잘 안 납니다. 그날이 있었는가 싶고요. 새벽에 군 통수권 보고를 합참의장으로 받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민 환송 행사하고 국립현충원 참배하고 또 각 정당들 당사 방문하고 국회 방문하고 그리고 약식 취임식 했고요. 그날 정식 업무를 시작하는 그런 업무 개시식도 하고 국무총리, 비서실장 이런 중요한 분들 인사 발표도 밤에는 트럼프 대통령 축하 전화까지 이제 숨가쁜 하루를 보냈는데 어느덧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많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이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세운 정부라는 것을 끝까지 잊지 않고 정말 국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사 소개는 한국경제 보도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2014년 조현아 당시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직후 국토교통부가 비공개 용역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이 보고서를 보면 땅콩 회항 사건 직후에도 대한항공이 전혀 변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수두룩했습니다. 경향신문이 대한항공 경영구조 및 안전문화진단 연구 이런 제목의 국토교통부의 용역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연구 용역을 맡은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진은 대한항공은 공정성 그리고 책임과 관련된 기업 문화가 매우 취약하다고 진단했습니다. 대한항공 임원진에게 땅콩 회항이 발생한 근본 원인을 물었지만 임원진은 대답을 회피했다고 합니다. 임원들이 총수 일가를 보호하는 데에만 신경이 팔려 있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특히 보고서에는 비밀보장 자율보고 제도를 운영 중이지만 개인정보 식별이 가능해져 직원들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총수 일가를 둘러싼 각종 폭로가 이어지자 제보자 색출에 나선 대한항공 임원진의 행태와 맞닿아 있습니다. 경향신문 보도였습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가족이 수백억의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이와 별도로 해외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도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세청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을 상속세 탈루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조양호 회장을 포함한 4남매가 아버지 고 조중훈 회장의 해외 재산을 물려받으며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납 상속세와 과태료를 합치면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또 다른 수사를 검토 중입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대한항공의 수상한 해외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고 통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한항공 내부 제보자들은 회사가 리베이트로 받은 돈을 해외의 조세 피난처에 숨겼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해외 비자금 조성 의혹에 대한 수사 재개를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SBS 보도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고의적으로 분식 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교수를 동원해 자신들의 회계 처리가 적법했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실제로 국내 회계학 권위자로 알려진 교수들 약 10명이 금융감독원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요. 교수들은 대체로 최소한 수백만 원 수준의 용역비를 대가로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방어 논리를 제공하며 회계학자들을 직접 접촉하는 일은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맡았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연말 회계학 권위자들의 의견서가 잇따라 들어왔다.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겨레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홍익대학교 누드 모델 몰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최초 사진 유포자를 찾아냈습니다. 용의자는 학생이 아닌 동료 누드 모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1일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 게시판에는 홍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 중 찍은 것으로 추정되는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홍익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유출자를 찾는 내사를 시작했는데요. 경찰은 사건 당일 누드 모델 수업에 있었던 20여 명의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한 결과 사진을 찍은 용의자를 특정지었습니다. 용의자는 홍대 학생이 아닌 동료 모델로 경찰은 용의자를 소환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은 모델 한 명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한편 경찰은 사진이 처음 올라왔던 워마드에 대한 강제 수사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워마드의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피의자를 특정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릴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상 헤럴드 경제 보도였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에게 국가정보원의 미행이 붙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이명박 정부 국정원이 불법 사찰을 벌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난 2011년 하반기 권양숙 여사는 중국 베이징을 방문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던 아들 건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였는데 국정원이 당시 권양숙 여사를 미행했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시 국정원이 미행 명분으로 내세운 것은 권양숙 여사가 베이징에서 조선 측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는데 의심할 근거도 없었고 실제로 조선 측 인사와 접촉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확인됐습니다. 또한 당시 국정원이 해킹을 통해 유력 야당 인사에 대한 정보를 빼낸 정황도 포착됐습니다. 검찰은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을 상대로 국정원의 불법 사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보고됐는지 추궁하고 있습니다. MBC의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원내대표와 관련한 악의적인 보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단식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어제 건강 악화로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 병문안을 갔는데요. 우원식 원내대표가 단식 중단을 권유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특검 수용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두 원내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수행 맞고 그만해. 아니 건강해야 뭐 싸움도 하지. 아유 나도 얘기했더니 뭐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네가 해줘야 내가 일어나지. 어?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고 어제 유승민 대표가 네가 다 마무리하고 가. 그렇게 할 수가 지금 없게 됐잖아. 이따 갈 거야. 유승민 대표가 뭐 저 문재인 대통령까지 대상을 하자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 말이 아니야. 내가 안 그랬잖아. 나는 그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고. 수행 맞고 이제 그만해. 충분히 무슨 얘기인지 국민들이 다 알잖아 이제. 이거 좀 해주고 힘들어 죽겠다. 어? 아니 어제 유승민 대표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렸어. 대통령을 진짜 조사하겠다는 걸 어떻게 하냐 그거를. 관련성이 있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그러니까 수사를 좀 해보고 그러고 특검을 하자니까. 그걸 이렇게 고집을 부려가지고.
한편 어제 김성태 원내대표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윗옷을 들어 올렸습니다. 윗옷을 올려서 배를 드러난 건데요. 이 일각에서는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윗옷을 걷어 올린 게 아니냐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자유한국당 신보라 원내대변인은 무의식 중에 윗옷을 올린 것을 두고 자작극처럼 보도하는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한 흠집내기 급급한 일부 언론의 보도 행태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일보 보도 소개해드렸습니다. 김용민 파일.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단식 일주일째. 언론들은 그의 건강을 걱정하며 안절부절.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댓글 조작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에 돌입한 지 일주일째입니다. 건강이 악화돼 대부분 시간을 누워서 보내고 있지만 끝까지 버티겠다는 입장입니다. 30대 남성에게 피습을 당했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시 노숙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긴급 의총을 소집한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이 수용될 때까지 릴레이 단식 투쟁을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 지금 심장 쇼크까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데 빨리 좀 단식을 접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대표가 좀 이렇게 대승적인 차원에서 찾아가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또 혹시나 저는 이제 의료진의 아까 말이 좀 이렇게 마음에 남는데 의료진이 판단했을 때 정말 위급한 사항이라고 판단하면 저는 강제로라도 모셔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4년 전 세월호 가족 김영호 씨의 단식을 중단하기 위해 문재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동조 단식에 들어가자 지상파 뉴스 채널 종편할 것 없이 공격에 나서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의원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세월호 특별법 재협상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당내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의 합의는 세월호 유족과 당내 강경파에 번번이 부딪혀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단식에 나서는 등 상황은 더욱 어렵게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박영선 원내대표가 곤란한 지경에 처하게 됐습니다. 문재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김영호 씨와 함께 단식투쟁에 동참하고 있는데 이럴 때 좀 당을 더 다독이고 중진 의원으로서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게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고. 지난 대선 때 야권의 사실상 단일 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요즘 국회가 아니라 광화문 광장에 머무르면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잘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대체로 문재인 의원을 바라보는 시선이 곱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민주주의에서 100% 만족이라는 게 힘들다. 이런 거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문재인 의원이 너무 이렇게 한쪽만 보지 말고 고개를 돌려서 다른 쪽도 한번 봤으면 합니다. 여당뿐 아니라 같은 당인 새정치연합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당이 어려울 때 도와야 할 중진 의원이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 의원은 최근 차기 대선 주자 여론조사에서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 지지율 32%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꺾고 1위를 차지했습니다. 결국 문 의원의 단식 정치는 차기 당권과 대권 도전을 위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성태의 단식과 문재인의 단식은 왜 차별하나? 혹시 배고픔의 정도가 달라서? 하긴 한 끼만 굶어도 이 난리인데. 지난 겨울 김영철 조선통일전선부장 박람대 통일대교 앞에서 저희들은 아직 아무런 요기도 못했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있어서 길도 때우지 못하고 용변도 보지 못하는 이 안담하고 참담한 상을 음식물 발인 맞춰도 이렇게 중단된 채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길을 틔워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정상회담 직후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자기네들 일당 패거리들만 파주 만찬장에 불러서 자신들만의 잔치를 하고 이제 곧 있으면 옥류관 평양냉면을 먹을 수 있다며 드루킹 댓글 조작은 잊혀진 계절로 내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미궁 장사랑에서 가정의 달을 맞아 더 줄게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부모님, 부부, 아이, 친구, 연인 등 감사한 분들에게 다양한 선물을 그냥 막 더더더 드립니다. 행복한 5월 내 몸 사랑은 장사랑으로 챙기시고 가족 사랑은 더 줄게 이벤트로 공짜로 챙겨주세요. 가정의 달 더 줄게 이벤트 5월 18일까지 장사랑닷컴에서 확인하세요.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모.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국민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오직 200g 이상의 최상급만을 엄선한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 네, 최고의 육즙과 풍미를 자랑합니다. 비린내 그런 거 없습니다. 네오PC 프리미엄 노르웨이 고등어 세트 가장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은 김용민닷컴입니다. 자, 김성회 보좌관의 답정너로 이어갈까요? 국회 더불어민주당 손예원 의원실 김성회 보좌관 만나겠습니다. 김 보좌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예, 드루킹 관련돼서 뭐가 안 나오다 답답하니까 최근에 또 새로운 얘기가 하나 나왔죠. 그래서 드루킹 쪽에서 돈을 몇 천만 원 모아서 노회찬 의원에게 줬네, 또 뭐 김경수 의원에게 후원금을 냈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그래서 내친 김에 후원금을 어떻게 걷고 또 후원금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포함해서 얘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일단 이거부터 여쭤보겠습니다. 결론부터. 김경수 의원에게 드루킹이 보내려 했던 후원금, 이거 문제가 됩니까?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왜 그렇지 않은지 이제부터 설명을 해 주시겠죠? 제가 그러면 김성태 의원이 예를 들어서 마음에 안 든다라고 하면 페북에다 글을 써서 100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먼저. 그리고 10만 원씩 김성태 의원에게 후원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0만 원씩 100명이 하면 무려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김성태 의원에게 후원금 1000만 원을 전달을 하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액수로 해서 뭐 2,700만 원 하니까 대단한 일인 것 같지만 200-300명의 사람을 모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10만 원씩 후원금을 넣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게다가 지금 이번 과정에서도 드러났지만 그것이 10,000원이든 20,000원이든 50,000원이든 다 증거가 남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돈을 보냈는지를 다 알 수 있고요. 국회의원 후원회에서는 그 개개인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의 주소로 후원금 영수증을 보내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후원을 할 때 그러니까 2,700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개개인이 어떤 뜻으로 그 후원금을 보내는지는 김경수 의원 측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리고 이제 중앙일보 보도를 보니
후원금이 들어온 것이 11월 말로 11월 말에 갑자기 그 전해에 비해서 들어오는 것이 폭등했다 뭐 이런 이상한 뉘앙스를 풍기는 글을 썼던데요. 후원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선관위에서 10만 원씩 전액 세액 보전을 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에 주로 합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11월, 12월쯤 되면 가까이 아는 분들, 또 후원금을 낼 만한 분들, 또 저 같은 경우 이제 페이스북에다 글을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서 후원금을 모집을 하죠. 그런데 보통 12월 25일이면 계좌를 닫아야 해서 12월 초부터 시작을 하는데 11월, 12월 하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내면 우리한테 10만 원을 낼 수 있는 여력이 없어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11월부터는 모든 보좌관과 모든 국회의원들이 본인이 할 수 있는 데는 다 영업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평소에 친하게 지냈던 사람들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 또 함께 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소액 다수 후원을 받는 것이 정치라는 데 있어서 가장 부담이 덜하기 때문에 조금씩 도와달라고 얘기하는 거고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까이 지낸 친구들에게도 뭐 그런 식으로 연락해서 정치에 관심 없는 친구들에게도 너 어차피 그 세액공제가 되는 거니까 요만큼 한번 하고 정치인을 지켜보는 것도 재밌지 않겠냐는 얘기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 11월에 돈이 들어온 것을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고 그리고 후원을 한 사람한테 전화해서 무슨 의도로 후원을 하셨나요? 물어보는 정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뭐 100만 원씩 넣는 사람이 갑자기 30명이 있었다. 그렇게 해서 3천만 원이 들어왔다고 하면 같은 날에 이런 것은 저희가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죠. 아 이건 왜 이렇게 돈이 들어왔지? 하지만 며칠에 나뉘어서 10만 원씩 여러 명이 후원하는 건 흔하게 있는 일입니다.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온라인에서 홍보들을 많이 하고 그래서 페이스북에다가 누굴 후원해달라는 글을 그러니까 김경수 의원 본인이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이 글을 적으면 그 글이 트위터에서 한 번만 돌아도 돈 그 500, 1000만 원씩 그냥 모이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정청래 의원이 12월 중순이나 12월 초순에 저 후원금이 모자라서 그런데 후원금 좀 부탁드립니다라고 트위터에 글을 하나 쓰면 그날 돈이 뭐 1000만 원, 2000만 원씩 그냥 들어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5만 원, 10만 원짜리 소액 후원자들인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예를 들어서 손혜원 의원이 청문회를 하면서 박영선 의원에게 증거가 되는 동영상을 넘겨줬던 훈훈한 미담이 있던 날 다음 날 그 사실을 알리면서 후원금을 좀 내달라라는 글을 같이 보태서 적었습니다. 그날 그 글이 뭐 일파만파 공유가 많이 되면서 그날 하루에 저희는 후원금 계좌를 닫았거든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다 5만 원, 10만 원짜리들이었고 그럼 그 돈을 보낸 사람들한테 확인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요. 일단 그 계좌에다가 돈을 집어넣고 자기의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은행 측에다가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요청을 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든 연락처를 알아서 영수증을 발급을 꼭 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흔적을 남기지 않고 기부를 한 것은 못하도록 법이 정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넘어서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어떤 열성 그룹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래서 거기에 30명의 회원이 있는 겁니다. 그럼 30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아 우리 이번에 홍보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 손혜원 의원에게 다음번에도 문재인을 열심히 도와주라는 의미로 10만 원씩 같이 모금을 하죠. 그래서 300만 원을 모아서 송금을 합니다. 이것은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같은 방식으로 환경을 아끼는 사람들이 모여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의 의원에게 300명의 회원이 모여서 3천만 원의 후원금을 보냅니다. 같은 방식으로 충북에 있는 어떤 노조원들이 그 노조를 지키는 법안 활동을 많이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서 500명의 노조원들에게 10만 원씩 하면 5천만 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노조에서 돈을 모아서 의원실에 전달을 하면 그것은 불법 후원금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노조원들을 설득하는 거죠.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충북에 있는 모 의원이 정말 열심히 환노에서 활동을 하고 있으니 우리가 이런 사람을 도와주자. 이런 사람에게 후원을 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노조와 관련된 입법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하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좋은 취지네라고 해서 다 자기가 자기 통장으로 은행에 가서 온라인 뱅킹으로 후원 계좌에다 10만 원씩 보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거는 강제로 시킬 수 있는 성질의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 중앙일보 기사에도 보면 만약 이것을 강제로 시켰다라고 하고 강제로 시켜야 한다는 전제가 있고, 그러니까 내기 싫은 사람들까지 억지로 무조건 10만 원씩 내도록 만들고, 그리고 그 돈을 누구누구가 냈는지 명단을 싹 추려갖고 전달을 하면서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라는 것이 이제 요지인 거예요. 근데 청호회라고 이제 청원 경찰들이 그걸 이제 쪼개기 후원이라는 험악한 말을 썼는데, 청원 경찰 입법과 관련돼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10만 원씩 300명 회원들이 현금을 보낸 것으로 정치자금법상 문제가 생겼던 전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명단을 들고 와서 우리가 후원을 쓴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받을 의원실은 단언컨대 절대 없습니다. 그거는 돈을 줬다는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틀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후원했다라고 경찰에 신고를 하면 의원직을 걸고 재판을 받고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될 텐데 누가 그런 일을 만들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다른 사람도 아니고 김경수 의원인데 후원금이 모자라서 정치를 못하는 일이 벌어질 상황도 아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접근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선수들은 다 알겠네요. 자유한국당 쪽 선수들도. 그렇습니다. 이건 뭐 어느 당에나 있는 거고, 노조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해당 지역의 지역구 의원의 의정활동을 돕고 그 사람이 앞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노조원들끼리 서로 이 의원에게 후원을 하자라고 얘기하고 그 사람들이 후원금을 받는 과정은 되게 자연스럽게 있는 것이고요. 김성태 의원도 한국노총 출신의 노조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이 노조와 관련돼서 입법 활동을 하고 열심히 활동하는 것을 고마워하는 노조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노조원들도 다 힘을 모아서 김성태 의원에게 후원금을 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불순한 의도라고 말하는 자체가 저는 되게 웃기다라고 생각하는 게, 세상에 후원금이 그럼 순수한 후원금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재인을 도와달라고 후원하고, 환경을 지키는 전도사가 되어달라고 후원을 하고, 노조를 지켜달라고 후원을 하는 거 아닙니까? 다 돈을 내고 하는 행위 자체는, 후원을 하는 행위 자체는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정치적인 활동이 나의 정치적 활동과 맞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요. 예. 난 정말 순수하게 당신의 얼굴을 보니 너무 아름다워서 후원을 하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얼마를 후원하는지의 기록을 남기도록 되어 있는 것이고요. 어떤 사람이 기업체 회장들로부터 500만 원씩 30명, 500만 원씩 내면 30명이면 1억 5천을 거둘 수 있거든요. 어떤 특정 정치인이 친기업 활동을 열심히 해서 500만 원씩 30대 재벌 그룹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총수의 개인 구제로부터. 그럼 사람들이 그걸 보면 알잖아요. 누가 후원을 했는지. 예. 그러면 이 사람은 기업인들로부터 후원을 받는 친기업적인 성향을 가진 국회의원이구나를 알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친기업적인 정치인이 된다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이 벌받아야 하는 일인가요? 거꾸로 마찬가지로 친노조 활동을 많이 해서 노조로부터 후원금을 많이 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럼 이게 정치적으로 불결한 일인가요? 부도덕한 일인가요?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 정치적 활동을 보장한다는 의미 안에는 이렇게 소액 다수 후원하는 사람들의 정성이 모이는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동호회들이나 또 노조 또 여러 가지 단체들이 정치적으로 자기의 뜻과 같은 활동을 하는 정치인들을 회원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각자가 각자의 계좌에서 이체를 하는 형태로 후원한 것을 문제시하는 이 풍토 자체가 좀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드루킹이 김경수 의원한테 후원을 한 것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게다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 전제 조건, 후원들로부터 비자발적으로 강제적으로 돈을 거뒀거나 혹은 너희들은 명의만 빌려줘, 돈은 내가 준비할 테니 해서 3천만 원을 만들어서 10만 원씩 모든 회원들에게 나눠주고 이걸 이체라고 시켰다. 그리고 그 명단을 김경수 의원에게 전달했고 김경수 의원이 그 명단이 존재하는 걸 알고도 3천만 원을 받았다. 이런 거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죠. 하지만 그냥 들어온 후원금을 누가 일일이 그걸 다 감시하고 관리를 합니까? 저희도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일을 하면서 누군가 100만 원 이상의 후원금을 낼 경우에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라고 당연히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어떤 분이 후원하셨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예. 하지만 10만 원씩 이렇게 저렇게 꾸역꾸역 밀려 들어온 후원금들은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돈인데 그런 줄 뻔히 알고 있는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이것을 문제 삼는 것은 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원금을 내는 정치적 행위는 국민에게 보장된 법적 권리입니다. 500만 원까지는 기명으로 누구나 후원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원을 한다는 정치적 행위 자체는 그 사람의 정치적 의도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불결하게 생각하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안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각자 자기의 정치적 목적과 의미를 가지고 후원금을 내는 것이고 그 후원금을 받는 사람도 그것을 알고 후원금을 쓰는 것이죠. 큰 액수의 후원금의 경우는 당연히 그런 의미를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지금처럼 소액 다수 후원을 할 경우에는 의원이 알 수도 없고 알 의무도 없습니다. 10만 원씩 낸 사람들한테 전부 다 전화해서 당신은 나에게 어떤 의미로 후원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정치는 아무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의 해프닝은 말도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계속 드러나는 것은 결국 대선 불복 특검을 하겠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는 건데 야당들은 지난번 대선에서 무엇을 불복하겠다는 건지 다시 묻고 싶습니다. 조금만 돌이켜보면 유승민 의원 다른 사람 아닙니다. 박근혜의 비서실장을 했던 장본인입니다. 자기가 몰랐다라면 그건 정치적으로 무능한 것이고 알았다라면 악덕한 것이죠. 본인이 그런 정치를 해서 박근혜 같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나라가 이 지경이 됐던 과정들은 벌써 까맣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지난번 문재인 대통령의 당선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이런 정말 추잡한 정치 공세는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북미 회담을 이어서 남북 관계가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는데 어찌 야당은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보살피고 있지 않는지 본인의 선거만 잘 되면 나라는 절단나도 그만인 건지 정말 되묻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선수들끼리는 뻔히 아는 아무 문제가 될 게 없는 후원금 이걸 갖고 범죄 혐의로 엮으려고 하는 행태. 결국 이 정보를 흘린 주체는 경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경찰이 뭐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지금 눈치 보느라고 정신없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냥 수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은 이미 다 알려져 있던 사실이고요. 별로 새로울 것도 없고 선관위에서 그냥 확인하면 되는 건데 이런 식으로 앞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뭔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인이 있으면 그 사람이 낸 후원금들을 싹 다 뒤져갖고 10만 원씩 낸 사람들끼리 링크를 찾아내서 문제를 삼겠다는 태도는 저는 정말 받아들이기 힘들고요. 그리고 경공모 회원 중에 어떤 사람이 달빛 기사단 회원이었다. 이런 게 어떻게 뉴스거리가 됩니까? 그래서 김용민 브리핑은 아예 스킵해버렸습니다. 그런 거 기사 안 골라요. 예, 그런 것은 뉴스로서의 가치가 없는 것이죠. 달빛 기사단이 조직적으로 경공모에 가입을 해서 같이 댓글 작업을 했다라고 해도 문재인 캠프에서 어떻게 책임지라는 겁니까? 자발적으로 활동을. 그런 것도 아니고 한 사람이 가입했다는 것을 기사화해서 뭔가 자꾸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은 그냥 저냥 아무 의미 아니고 박근혜 정부의 폐악질을 보고 국민들이 분노해서 촛불로 바꿔놓은 정부를 이제 1년 지나서 좀 숨쉴만 하니까 이제부터 반격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흠집내는 활동이 아닌가라고 전 좀 의심해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뻔히 알면서도 문제시하는 경찰, 검찰의 태도. 네. 최근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에게 주먹을 휘두른 사람은 아예 구속으로 모시더군요. 그런데 어떻게 여당 정치인 괴롭힌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관대한지 경찰과 검찰은 이 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자, 김성회 보좌관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직장, 차량, 야외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하여 주시고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써올리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2016년 총선 당시 중국에 있던 북한 여자 종업원들 12명 귀순한 거. 그거 그 약발 하나도 없었잖아. 뭐라고요?
카카, 약발이라니요. 아니, 그렇다면 그 사람들 데려온 게 공작이라는 것을 시인하시는 겁니까? 공작? 아니야, 나 공작 아니야. 나 닭이야, 닭. 응? 꼬꾸레 꼬꼬꼬 닭. 아니, 그 공작 말고요. 북풍을 일으켜서 새누리당 선거 승리를 도우려고 북한 여종업원 집단 탈북쇼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몰라. 그 여종업원들은 영문도 모르고 남한에 왔다면서요. 허허이 씨발. 아니, 이러면 납치지. 왜 자유대한민국 정부가 북한 민간인을 납치합니까? 야, 이 씹새끼야. 네가 옥서 들고 나를 샤했잖아. 어? 그 개뻘짓을 해서 총선 망하게 생겼는데 그거 수습하느라고 진땀 뺐는데 그때 왜 공작했냐고? 너 때문이야, 이 씨발놈아. 그래서 당시에 북한이 남한 국정원이 공작했다고 길길이 날뛰었는데, 아니, 북한 말이 맞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남한 통일부는 그 여종업원 12명이 자발적으로 탈북했다고 했는데 완전한 뻥이 된 거 아니에요? 알았어, 이 씹새끼들아. 나 그냥 사형시켜. 아, 이 새끼들이 혀가 길어. 응? 그냥 죽이라고. 뭐 카카,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럼 저희가 2012년 총선도 2012년 대선도 국가기관이 동원된 댓글 공작이 있었으니 최소한 부정선거로 치렀고, 북한 여종업원을 납치한 2016년 총선도 부정선거로 치렀고, 아니 어떻게 모든 게 다 부정입니까? 독재자 아버지한테 정드셨나 봐요. 그래서 부정선거입니까? 족같은 새끼들. 야, 성태한테 가서 얘기해. 응? 이젠 그만 밥 처먹고, 응? 드루킹 갖고 지랄 그만하라고. 응? 니들이 부정선거 이야기하다가는 끝내 되치기 당해요. 응? 야, 우리가 한다고 걔네들도 하겠어? 카카, 그나저나 6월 12일에 큰 이벤트가 생겼습니다. 6월 12일이면 다음 날이 지방선거인데 뭐 공명선거 전야제 이런 거 하나? 아닙니다. 북미 정상회담을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뭐라고? 만약 거기서 잘 되면 우린 좆되는 거죠. 다음 날이 선거인데요. 야, 어떻게 우리 집이긴 하지만 그 집안은 되는 게 없냐? 그 문재인이가 날짜 잡은 것도 아닐 테고 트럼프한테 가서 따질 수도 없고. 우겨대. 6월 14일에 하자고. 응? 그러면 더 안 좋죠. 평화 무드가 조성될 텐데. 아, 그래. 하여간 강원도 경기 북부 졸라 안 됐다. 어? 거기가 원래 우리 표밭이었잖아. 뭐 그렇죠. 평화의 시대가 오나 뭐 그야말로 들뜨고 난리가 났습니다. 야, 나 집권했을 때 국정원은 왜 이런 나라 밖의 정세에 대해서 제대로 보고를 안 했지? 그때 우리 국정원은 북한 종업원 납치하느라 여념이 없었죠. 미국하고 중국, 일본, 북한을 움직이면서 지금 외교적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잖아. 최순실 대통령이 그 정도 능력은 안 되셨던 모양입니다. 참, 문재인이가 나보다 잘난 게 있나? 카카, 그 사람하고 비교하십니까? 사람인 문재인과 비교해봐야 뭐. 이발 새끼가 진짜. 문제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물. 정답자에게는 도서출판 노마드에서 협찬하는 마르크스 전기를 보내드리겠어요. 마르크스 탄생 200주년을 맞아서 성경만큼 많이 팔린 명저 자본론의 저자 칼 마르크스를 재조명합니다. 마르크스 전기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근데 이거 그 빨갱이 책 아니야? 그리고 도서출판 워크 컴퍼니에서 협찬하는 월간지 바앤다이닝도 선물해드립니다. 바앤다이닝은 16년째 발행되고 있는 미식 중심의 글로벌 라이프 스타일을 표방하는 매거진이지요. 월간지입니다. 바앤다이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어요. 다음은 최경환이. 다른 정답자에게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비누 하나로 올인원 향수 비누 헤이브로 올인원 파워바를 선물해 드리겠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헤이브로 검색해 주세요. 다른 정답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보내드립니다. 검색창에서 술친굼 찾아주세요.
그리고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께는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 꾸러미 상품을 선물해 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 주세요. 자, 다음 철수.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를 보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검색해 주십시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께는 머문 빌리지 이용권을 격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하는데요.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 빌리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클로징에서 사연이 소개된 분에게는 별을 따다 구운 과자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 드립니다. 주문 전화는 033-646-2668, 인터넷 주문은 베이킹파머.co.kr입니다. 오늘 퀴즈입니다. 싱가포르로 북미 정상회담 장소가 결정됐습니다. 싱가포르의 시간은 우리보다 조금 느린데요. 몇 시간 느릴까요? 아십니까? 알지. 1번, 1시간, 2번, 2시간, 3번, 3시간, 4번, 4시간, 5번, 5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정답자는 다음 방송일 뉴스 포렌메리가 끝나고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8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녹음 끝나고 한 잔? 술 끊는다며. 새해가 되면 술 끊겠다는 결심들 많이 하시는데요. 네.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네, 술친구미 있잖아요. 네이버에 술친구를 검색하세요. 멀쩡합니다, 진짜. 헤이 브로, 요즘 비어가는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내가 물건 하나 추천할까? 툭툭 두드리기만 하면 머리가 채워지는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남자의 자신감 1분 안에 채우자. 헤이브로 헤어 파워 쿠션. 포털에서 헤이브로를 검색하세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 홍삼. 검색창에서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010-9754-6972. 다이어트를 위한 꿀팁. 동결건조 채소와 곡물, 단백질, 그리고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로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로 하루 한두 끼만 바꿔 드세요. 비타샵에서 만나요.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해봐.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가 뉴스 속의 뉴스를 짚어드립니다. 정상근 기자의 오늘 미디어. 정상근 기자 만나겠습니다. 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정 기자님이 김용민의 정치쇼라는 정치율이 높은 프로그램에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어요. 아, 네, 그렇죠.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일부가 청취율을 견인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고정 출연자가 누구죠? 제 입으로 꼭 그거를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 그렇군요. 예. 진행자가 누군지도 제 입으로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아,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진행자는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고요. 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농담입니다. 예, 그래요. 끊을 뻔했습니다. 제가 왠지 영리를 건드린 것 같네요.
잘못 말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예. 살기 위해 아둥바둥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준비하셨습니까? 네, 그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지난 4월 27일에 열렸었죠.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 당시에 취재 열기가 엄청나게 뜨거웠었잖아요. 뭐 우리 국민을 넘어서 뭐 이게 세계 인류로 봐서도 두 정상이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사이에 두고 정말 만났던 장면은 진짜 못 잊을 장면이었는데 프레스센터의 기자들도 뭐 박수를 치기도 하고 감격을 해서 또 눈물을 보이는 외신자도 있었고 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기자들로서도 좀 가슴 벅찬 순간이었는데 그런데 이 정상회담을 앞두고 의외의 곳에서 이 기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터져 나왔었어요. 예. 뭐 워낙 뭐 남북 정상회담이 뭐 성공적으로 잘 치러져서 이게 눈과 귀가 다 그쪽으로 쏠려서 유야무야 이렇게 지나갔는데 언론에서는 특히나 이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쪽에서는 상당히 이슈화 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사안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요. 정상회담 하루 전인 26일에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보도 권고사항이라는 걸 발표를 했었어요.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뭐 언론에 이런 식으로 보도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웃긴 일이긴 한데 어쨌든 그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드루킹 오보 논란과 마찬가지로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오보가 나올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가 정상회담 기간 동안 특별 모니터링 팀을 운영을 해서 보도를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언론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언론사가 직접 취재할 경우에는 확인되지 않은 발언 또는 주장 인용하는 것을 지양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요약을 하면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이런 지침이 나왔겠습니까? 뭐 언론사 때문 아닙니까? 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도 있고 사실 뭐 오보 논란이 하도 많았으니까요. 그래서 남북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토대로 보도를 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에요. 도보다리 회담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모르는 일이니까요. 뭐 그 이후에 참모들을 통해서 알려지긴 했지만 그래서 사실 이 얘기는 좀 당연한 얘기이긴 한데 사실은 오해의 소지도 있는 내용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보도는 정부 발표만 받아 써라. 그리고 그러는지 아닌지 우리가 감시할 것이다. 뭐 이렇게 꽈서 들으면 그렇게 들릴 수도 있는 부분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언론개혁시민연대라는 곳에서 월권이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런 권고사항을 발표를 하니까 조중동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조선일보에서 그랬는데 이 조선일보는 정상회담이 열리는 날, 그러니까 4월 27일 일면에 이 기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일면 기사의 제목이 이랬는데요. 정상회담 보도 정부 발표 토대로 써라. 그리고 부제는 방통심의위 사실상 가이드라인, 전문가 취재 자유 막는 보도 지침. 네, 이렇게 부제를 달았어요. 예. 그리고 이 기사가 1면에서 6면인가로 흐르는데 이 6면을 보면 윤성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윤성민 교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국익 차원에서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받아쓰라는 지침은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나올 수 있는 발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중앙일보도 8면에 관련 기사를 썼는데 이 면의 톱기사였습니다. 그러니까 8면의 톱기사였어요. 그러니까 좀 크게 쓴 거죠. 제목은 정부 발표 토대로 보도하라. 방심위 지침 월권 논란이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일보도 비슷하게 쓰긴 했는데 동아일보는 조선일보나 중앙일보에 비해서는 그렇게 크게 쓰진 않았었어요. 그 6면에 한쪽에 들어가 있었고 제목은 방심위 보도 때 공식 발표 따르라. 언론 통제 논란이었습니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뭐 사실 방통심의 권고사항이 굳이 안 내도 되는 거였던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그리고 또 오해의 소지를 부를 표현도 있기도 했고요. 근데 왜냐면은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상회담은 어차피 정보 발표를 토대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니까요. 예. 그런데 이 조선일보의 저런 반응도 좀 상당히 오버라는 생각을 좀 지우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예. 아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무슨 취재의 자유는 언제 막았고 또 국가가 제공하는 자료를 토대로 받아쓰라 이런 말은 또 언제 했다는 말인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거는 뭐 전형적인 침소봉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자유한국당에서 받아 안아가지고 이거를 신보도 지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역시 뭐 말도 안 되는 오버액션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방통심의가 배포한 자료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방송심의 규정을 언급을 하고 또 여기에서 어긋나는 사례와 또 어떻게 하면 위반을 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전체적으로 보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뭐 단어 문맥만 하나 뜯어서 정부가 이제 발표하는 대로만 써라 뭐 요렇게 뭐 그런 비슷한 내용이 있긴 합니다만 근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좀 위반을 덜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 정도로 이렇게 보였습니다. 예. 이거를 보도 통제라고 부르려고 한다면 적어도 이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양승동 KBS 사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한번 봐주시오 막 이런 얘기 뭐 해야겠죠. 예. 그런 말 정도는 해야 또 보도 통제라고 부를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또 보도 지침이라고 지칭을 하려면 이거를 어기는 기자들을 뭐 끌고 가서 고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자유한국당이 이런 말을 하는 게 웃긴 게 자기네들 전신이었던 정당이 했던 일이잖아요. 그 집권 세력이 했던 일인데 그게 뭔 차이인지도 모르고 이거를 뭐 신보도지침이라느니 뭐 이렇게 떠들고 있더라고요. 예. 자기네들 뭐 보도지침이 잘못되는 건 당연히 뭐 인정하겠지만요. 근데 남북 정상회담 관련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겠다라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발언이 문제가 됐어요. 예. 또 이거를 문제를 삼았던 거죠. 근데 이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방통심의위가 집중 모니터링 하겠다라는 거는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지침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라고 만든 규정인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에 관련해서 오해 소지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점은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상회담이 끝난 후에 방송통신심의위도 그래서 이 자료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나섰었어요. 예. 권고사항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건 좀 오바였다라는 거를 인정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지난달 30일 오전에 예정에 없던 비공개 전체회의를 심의위가 열고요. 남북 정상회담 권고문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을 하기로 했어요. 예. 그리고 이에 따라서 방심위가 진짜 이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TF를 구성을 했고요. 진상조사를 돌입을 했는데 청취자분들이 들으시는 기준으로 어제 그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유한국당이나 뭐 조선일보에서는 이게 뭐 언론 통제다, 뭐 보도 지침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TF의 조사 결과 결론은 위선의 개입이 없었다라는 걸로 났어요. 허망하네요. 네, 사실 위선의 개입이고 자시고 할 것도 없었는데 이게 경위가 어떻게 됐냐면 이런 보도 자료가 홍보실 담당자 그러니까 이제 실무자가 기획을 해서 작성한 것이라고 해요. 뭐 여기에 이제 방송통신위원들이나 아니면 정부의 개입 흔적을 찾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홍보실 담당자는 이런 큰 행사를 앞두고 방송심의 규정 준수를 권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작성을 했다고 하고요. 특히나 이 사안별 모니터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하기로 한 거니까 그 부분도 이제 포함을 시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디어오늘 기사에 나온 이 진상조사 TF의 설명에 따르면 4월 25일 오전 8시께 홍보실 담당자가 남북 정상회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아이디어를 내고 홍보실장에게 이거를 보고를 했고요. 그래서 논란이 된 표현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 때문이었고 정부 발표대로 기사를 써야 한다는 내용은 재난보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현안의 특수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게 이 TF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당일에 이 전광삼 상임위원이 일부 표현의 문제를 제기하긴 했는데 전광삼 상임위원은 결제 담당자가 아니었고요. 이미 보도자료가 나간 뒤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TF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앞으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 이번 일에 유감을 표한다. 뭐 이런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조중동이나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 아니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저런 주장을 했는데 어떻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해명을 믿냐 뭐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애매한 게요. 조사 TF의 단장이 정광삼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정광삼 심의위원을 추천한 곳이 바로 자유한국당이에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이거를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 개입이 없이 그냥 실무진의 업무 미숙으로 결론이 나왔다라는 것이죠. 예.
이거 보면 뭐 조중동이 좀 지나치게 오버를 떤 것 같은데 뭐 물론 뭐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해도요. 좀 당부를 하고 싶었던 게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조중동도 그렇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도 그러리란 법이 없다는 걸 지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뭐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이 PD수첩 제작진을 체포하고 또 정현주 사장을 KBS에서 강제로 몰아내는 것에 대해서 그때 조선일보가 뭐 법질서니 뭐니 참 이렇게 해놓고 요새 조선일보 계열사가 정권이 바뀌니까 이렇게 언론 자유에 굉장히 민감하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절도 관련 수사를 해도 뭐 무조건 언론 탄압이라고 해버리면 뭐 되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예, 그래요. 전광삼 위원이 어떤 분이냐면은 정봉주의 정치쇼에서 정봉주 사회자가 이제 이 숫자를 동원해서 욕설 비슷한 말을 해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징계를 받았는데 이제 정봉주 전 의원이 그때는 이제 서울시장 나간다고 정봉주의 정치쇼를 그만뒀고 김용민이한테 이제 그 MC 자리를 물려준 거 아닙니까? 뭐 근데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해서 그만뒀는데 그 맥락은 잘 이해를 했는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광삼 의원이 그 정봉주 전 의원 발언과 관련해서 이제 제작진에게 물어봤는데 그래요. 정봉주 씨는 그만뒀는데 그 다음 MC는 누굽니까? 아 이때 김용민의 이름이 그렇게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우리 제작진들이. 그 얘기를 했더니 그 전광삼 위원이 그런 말을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앞으로 볼 일이 많겠네요.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좀 민망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언어 생활을 교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저 또 후회했습니다. 네. 팟캐스트를 통해서는 정광삼 위원의 얼굴을 볼 일이 없으니까요. 네, 예, 그렇죠. 여담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그때 당시에 이제 정봉주 전 사회자가 진행을 봤을 때 18이라는 숫자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됐어요. 그거를 막 반복해서 얘기해서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 브리핑을 하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아, 그래요. 아니, 총선근이도 징계받아야 되는데. 아니,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예, 농담으로 한 얘기였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이 소식 하나만 좀 짧게 짚어주세요. 모 신문 기자가 마약 혐의로 입건이 됐다. 이런 뭐 소문이 나돌았는데 이 진실이 뭔가요? 네, 모 신문사는 한겨레 신문사입니다. 한겨레 신문사 소속 기자의 마약 연루설이 나왔고요. 네. 이게 좀 명백히 다 확인된 사실은 아닌데 이게 방송을 녹음하는 기준으로 오늘 그러니까 들으시는 시점에서는 어제 하루 종일 지라시가 돌았죠. 그리고 또 SNS에서도 계속 논란이 됐는데 그래서 간단하게만 확인된 사실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찌라시를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현직 기자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이 됐고 그 기자는 회사에 사표를 제출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한겨레 기자가 2명이라는 설이 있고요. 그 밖에 여러 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일단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요. 그 기자는 한 명이 맞고요. 2명이 아니라? 네네, 2명이 아니고요. 그리고 경찰에 확인을 한 결과 기자 한 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 중이지만 혐의가 확정이 되지는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미디어오늘에서 서울지방경찰청 쪽에 문의를 했는데 현직 기자 한 명이 입건된 것은 맞다라고 했어요. 근데 뭐 입건됐다는 게 곧 마약을 했다는 확신은 아니고 아직 수사기관에서 수사 중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확인해본 결과 이 해당 기자는 마약 투여 사실을 부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 얘기는 지인과 술을 먹기 위해서 약속한 장소에 갔었는데 경찰이 그 현장을 마약 투약 현장이라고 보고 덮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이 기자와 같이 있었던 지인이 마약 투약 혐의로 내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기자도 경찰과 임의 동행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 아마 소변 검사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소변 검사 결과는 음성, 그러니까 마약이 검출되지는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근데 뭐 마약 검사는 통상 소변 검사를 하고 뭐 여기서 음성이 나오면 뭐 다른 검사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가 검사를 진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마약을 했다, 안 했다, 뭐 이렇게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아직 수사 결과가 안 나와서 그 부분이 좀 팩트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한겨레 신문사에서 공고를 냈는데 이 한겨레 신문사에서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요.
최근 정보지 등에 유포되고 있는 한겨레 신문사 소속 직원에 대한 소문과 관련해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재까지 확인한 결과 기자 한 명이 마약 관련 혐의로 경찰 내사를 받는 중이지만 혐의가 확정되지 않았고 입건되지도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차 검사 결과 음성이 나왔고 당사자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추가 검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사는 이번 일을 매우 위중하고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사실관계가 드러날 때까지 한겨레 신문사도 상황을 면밀히 확인할 계획입니다. 사실과 다른 루머가 더는 퍼지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한겨레 신문사는 그에 걸맞은 조처를 취할 계획입니다. 네, 이렇게 입장을 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어쩐 일입니까? 뭐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이게 또 괜히 너무 와전되고요. 오전 내내 뭐 이게 찌라시처럼 돌았단 말이죠. 네, 그랬어요. 그래서 아직 뭐 결과가 나와야 이 사건의 진실을 알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본인이 완강히 부인을 하고 있고 또 수사 결과가 나오진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또 소변 검사도 음성이 나오긴 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사안은 아직 뭐 가타부터 어떻게 확정을 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아직 팩트가 좀 부족한 그런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이런 뜬 소문에 너무 민감해하지 말고 CCBB가 가려질 때까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자, 미디어 오늘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박인희의 사랑의 추억으로 번안된 프랑스 노래가 있습니다. 1971년 프랑스 샹송 가수 미셸 폴라레프가 만든 누가 할머니를 죽였나가 그렇습니다. 정성 들여서 가꾼 정원이 도시계획으로 훼손되는 것에 반대하다 죽은 할머니 루시엥 모리스를 추모하기 위해 만든 노래인데요. 프랑스의 한 소년 소녀 합창단의 목소리로 준비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어디서 많이 들어본 노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광주 민주화 운동가 5월가로도 번안된 노래 맞습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진상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오늘 30년도 훌쩍 지난 이 노래가 아직까지 생동하고 있다는 점을 느끼게 될 겁니다. 가사 읽어볼까요? 꽃잎처럼 금남로에 뿌려진 너의 붉은 피, 두부처럼 잘려진 어여쁜 너의 젖가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왜 쏘았지? 왜 찔렀지? 트럭에 싣고 어디 갔지? 망월동에 부릅뜬 눈, 수천의 핏발 서려있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산자들아, 동지들아, 모여서 함께 나가자. 욕된 역사 투쟁 없이 어떻게 헤쳐나가랴.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대머리야, 쪽발이야, 양키놈 솟은 콧대야, 물러나라. 우리 역사 우리가 보듬고 나간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솟네. 5월 그날이 다시 오면 우리 가슴에 붉은 피.
Les oiseaux pour chanter ne trouvent que des chantiers. Est-ce pour cela que l'on te pleure? Qui a tué grand-maman? Où est-ce le temps où les hommes qui n'ont plus le temps de passer le temps? BPL 시간 2회창입니다. 정성농장 홍삼 섭취후기 읽어보겠습니다. 한모 씨, 6살, 5살 아이들에게 먹이고 있어요. 잘 먹어줘서 고맙고 애들한테도 의심 없이 먹일 수 있게 좋은 제품 만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어린이한테도 좋은 정성농장 홍삼이었군요. 또 다른 사연이 왔습니다. 이분은 누구지? 읽어보겠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이야기했지만 저는 김종필 이후에 최고의 충청도 정치인입니다. 예산 주신 이회창은 그저 바람처럼 왔다가 지나간 정치인일 뿐이고요. 어떤 새끼야? 이름이 아니 씨발 새끼가 누가 누구 보고 바람 같다고 해? 이 새끼 선거 때문에 이름도 얘기 못하고. 정성농장 홍삼, 정성농장 홍삼 많이 구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인태입니다. 땅콩 껍질 벗겨서 한 6일 정도 상온에 두면은 이게 싹이 나오지. 에? 이게 바로 새싹 땅콩인데 그 새싹 땅콩 자체에는 항산화 작용이 이루어져서 노화를 억제하는 레스베라트롤이 포도주보다 무려 23배 이상 높아서 혈액을 맑게 하고 고혈압을 줄여주고 콜레스테롤을 억제. 이런 새싹 땅콩차를 먹다 보니까 내가 회춘하지 않을 수 없겠지. 새싹 땅콩차, 회춘 촉진차. 야, 창거라, 너도 이거 마시고 20대 초반으로 돌아갔다면서. 돌아간 김에 이번엔 인기 배우가 되라. 새싹 땅콩차는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전창걸몰.com. 홍준표입니다. 나이 40 처먹은 사람한테 병원비 보장해준다. 네, 그런 사기는 용납치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40대 남성이면 월 10,000원, 10살이면 월 5,000원대로 가입해주는 실손보험이 나왔다고. 치아보험도 40세 여성 기준 월 20,000원이라고. 이게 사실이겠어요? 뭐라고? 사실이라고. 포털 사이트 다음에서 7,000원 운전자 보험 검색하면 된다고. 016-360-0689 016-360-0689 밤 9시까지 전화 받는다 했어요. 이거 거짓말이면은 내 단식합니다. 이게 만약 참말이면은 승태야, 네가 단식해라. 이 또 겐세이 놓는 인간들이 있으면 이건 우리 경상도에서 빨갱입니다. 저기 아닙니다. 골반 적주 바로잡고 싶으면 바디로직 구매 후기 또 볼까요? 고민 많이 한 끝에 커터 세트를 구매했는데 구매 후 착용을 해보니 느낌이 다릅니다. 존득하게 잡아주면서 압박감은 덜하고 편안해요. 그래서 세트로 질러버렸네요. 확실히 마음에 들어요. 바디로직 이미 꽂혔기 때문에 다음에도 계속 사고 싶어요. 이 바디로직 구매 후기, 이거는 남성이 쓴 후기예요.
미용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도 바디로직 검색창에서 바디로직.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봉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도울 선생의 마가복음 설교는 2월 4일부터 진행됩니다. 김용민.com 자유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소개하겠습니다. 누구게님, 드디어 세월호가 바로 섰습니다. 진실이 바로 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온 국민의 바람이겠죠. 용민킴.com님, 조선과 미국의 정상회담은 꼭 평양에서 열렸으면 합니다. 조선이 전쟁 의사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어떡합니까? 싱가포르로 결정됐는데요. 조미 관계가 급진전돼서 평양에서도 회담이 또 한 번 있기를 바라는 마음 가져봅니다. 네, 2018년 5월 11일 금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토요 스페셜로 오겠습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